앞두고 목포 지역은 어떤 이슈들이 거론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과 대학병원, 관광 분야 등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수 갑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전과, 체납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추경 예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광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뤄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순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둔 전남 목포는 호남 정치의 1번지이자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거론됐는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897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 원도심 일대. 1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근대 역사 자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목포 원도심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원도심 지역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G 헬로비전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목포와 연관된 키워드 가운데 부동산이 6만 건 넘게 언급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문화재와 도시재생, 등록문화재 같은 키워드도 2만여 건을 넘기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당시 목포가 전국적으로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전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도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병원이 2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의대 유치를 열망하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학병원 이슈는 최근 전남 서남권 총선 후보들이 동남권 의대 유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말썽이 생길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만큼이나 자주 언급된 단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바로 관광지입니다. 민선 7기 들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은 목포시의 시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근대역사관이나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사막도, 관광 거점 도시처럼 관광 분야와 연관된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도시재생 이면에 들이온 젠트리피케이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가 목포와 연관된 키워드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시작된 근대역사 자원에 대한 관심과 관광 분야 키워드가 눈에 띄는 목포. 이번 조사는 최근 4년 동안 포털뉴스에 업로드된 언론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지역 이슈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LG 헬로비전은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구별 후보자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의 재산과 전과, 체납 기록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여수 갑선거구 후보자 정보를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부터 살펴봅니다. 주철현 후보는 1959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61세입니다. 군복무를 마쳤으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철현 후보의 직업은 변호사로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은 22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갑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1959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60세입니다. 군복무를 마쳤으며 직업은 중흥석유화학유한회사 대표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과 기록 한 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154만 원이며 재산 신고액은 6억 5천만 원을 등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장수희 후보입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51세입니다. 여성으로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산 신고액은 마이너스 2,400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으며 한 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용주 후보입니다.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51세입니다.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26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여수 갑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으며 한 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정보공개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선거 후보자들이 정책 선거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순천시민 유권자 행동은 YMCA 2층 강당에서 4.15 총선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 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정의당 강병택, 민중당 김선동, 기독자유통일당 이정봉,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돈 선거나 흑색 선전,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에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의대 설립 설치에 찬성했다는 야권 후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현수막이 바뀐 뒤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자신은 동남권 의대 설립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대 의대 유치를 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정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의 야권 후보들은 지난달 29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전남 지역 총선 후보 10명이 동남권 의대 설립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앞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놓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4.15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첫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투표함으로써 뽑히는 사람이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욱하는 성격이 되도록 아닌 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들을 내세울 때 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작게나마 여러 개를 내서 그것들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군가, 또 그보다도 너무 이제 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우리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발전도 발전이지만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면 더 좋겠다. 네, 청년들이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건설하게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장흥군의회가 추경 심사를 미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장흥군의회가 추경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삭감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장흥 노력항. 전남 장흥과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 오렌지호가 멈추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장흥군은 5년여간의 노력 끝에 여객선은 아니지만 고등어잡이 어선을 노력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등어잡이 어선이 들어올 경우 항구 주변에는 저장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창고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일자리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장흥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을 왜 삭감합니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퇴직을 불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3월 31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여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5건에 대해 14억여 원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72건 115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 예산 1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히 유기하면서 적시적소에 맞지 않고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장흥군의회는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추경을 마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노력항 개발 사업 비용과 어촌 관련 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저소득층 주택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심지어 올해 해동사 방문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고 관련 예산 8건도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관련 없는 예산만 삭감하겠다던 의회의 당초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장흥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는 53살 여성으로 미국에서 입국해 검사를 의뢰한 뒤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4월 1일 오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원격 수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과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자기주도 활동 수업 등 원격 수업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이나 학습 보고서, 부모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는 교실 수업 재개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원격 수업의 경우 수행평가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지급 대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된 장흥군과 여수시가 2일과 6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지급 대상자 검증과 이의 신청 절차 운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3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6일 임시회를 열고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임시회에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효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포시가 별도로 해외 입국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서해지방경찰청 수경관을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간호사와 보안관리자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정부의 특별 입국 절차대로 인천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KTX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KTX 전용 칸을 타고 나주역에 도착해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합니다.
강진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5,617명을 대상으로 12억 5,700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인 가구 기준 68만 원에서 최대 8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아이 한 명마다 40만 원 상당의 강진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아동수당 1,186명, 노인 일자리 1,480명 등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 관광둘의 신규 사업지역에 순천시와 고흥군이 선정됐습니다. 순천 정희주 청춘버데스투어 대표와 고흥 귀농인 정지영 씨 등 14명이 각각 해당 지역 관광둘의 프로듀서로 지정됐습니다. 관광둘의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과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간 전액 국비로 활동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에서 관광 분야 주민 사업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미취학 아동 가정에 쌀 10kg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8,200여 명에게 백미 10kg 한 포대씩 지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시설에서 전달하고 공립유치원과 관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정 양육 아동은 거주지의 지정 장소에서 직접 배부합니다. 광양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어린이집별로 반찬과 부식, 부모 응원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목포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예산 3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을 매달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3개월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대출도 24억 원을 마련해 최대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4,000여 가구에는 52만 원에서 최대 194만 원까지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원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상품권이나 전자바우처 형태로 4개월치에 해당되는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 만민교회 심층 역학조사에 필요한 교인 명부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의 감염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역학조사관을 투입해 교인 명부와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거짓 진술과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조사를 실시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며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상대방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큰 일교차에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